문학의 이해와 감상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과 조선예술의 연기론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 박은혜입니다. 생전 처음 온라인으로 발표를 한다는 기회를 얻어서 신기하고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어 기분이 묘한데요.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PPT에도 보시기 편하도록 충분히 정리하려고 노력했으니 시선은 PPT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먼저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발제문을 읽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배경 지식과 주안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 교재인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과 조선예술이라는 책은 소련으로부터 공인된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이 북한 월간지 조선예술에 직접 반영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 이념에 맞는 예술적 표현 형식이 사실주의적인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을 통하여 구현된다고 판단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 연극계는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을 제작 방법론으로 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공식적인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관계는 불가분의 필연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발표를 들으시면 이해하실 내용이지만 북한 연극계에서는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이 단지 당의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외부적 강제가 아니라 보다 높은 예술적 형상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내적 열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들이 지향한 것은 외부적이고 형식적인 억지로 하는 연극이 아니라 연극인이라는 한 인간의 내부로부터 연극과 연기가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제 발제문의 제목이기도 하죠. 억지로 연극하지 말라. 이것이 가진 두 가지 의미. 그것이 저의 발표의 이론들을 관통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편집부의 무대 과제란입니다. 극에서 배우는 자신이 아닌 역으로서 행동합니다. 이때 인물에게는 수행하여야 할 일련의 과제들이 제시되는데요. 제시된 주요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 과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대 과제는 배우가 일련의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연기하도록 이끕니다. 환경에 따라 제기되는 과제들은 배우와 극 인물이 일체화되어 표면의 감정으로 고스란히 발현될 수 있게 합니다. 바꿔 말해 무대 과제를 잃어버린 배우는 감정을 억지로 짜내는 듯한 막연한 연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해당하는 행동의 요소, 그 다음은 나는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의 요소에 스스로 답해봐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와 같은 형식에 대한 해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며 정상적인 감정 연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물이 나는 감정을 연기하려 할 때 1번, 2번에 대한 고려를 건너뛰고 막연하게 자신의 연기를 결정해버린다면 이 배우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무리한 표정과 고통을 얻게 됩니다. 과제를 설정한다는 것은 뚜렷한 지향, 즉 등장인물로서 극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규정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정서가 불러일으켜질 때를 떠올려보면 인간의 상호적 교제 현상, 즉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가 예술적 형상으로 일반화되는 순간일 겁니다. 이러한 유기적 행동을 무시한 채로 배우의 연기가 진행된다면 등장인물에겐 교조주의적 태도, 즉 반행동이 초래됩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을 방해하는 반작용입니다. 반행동은 자연현상의 반작용이며 유기적 행동에 반하는 교조주의적 태도로 야기됩니다. 물 흐르듯 진행되는 인간 간의 행동을 기계적으로 계산해 나가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환경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즉, 다른 역할과 자신의 연결고리를 잘 읽어보고 상호적 우리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대 교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유기적 행동을 언급하며 설명했듯 연극이란 배우 한 명이 하는 예술이 아닙니다. 무대에는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하며 그들은 교제 관계 속에 놓여 행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란 인물 상호 간의 내적 작용과 연관성입니다. 이것이 배우의 사고와 행동을 명료하게 해서 역할의 사상적 지향을 더 뚜렷하게 표현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대 교제를 통해 등장인물 간의 사상적 연계가 긴밀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고 그것에 반응할 때 비로소 연극의 진실성과 연관성이 올라가고 진정한 무대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 역에 대한 분석을 넘어 희곡 전반, 나아가 상대 역에 대한 충분한 연구는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 역의 행동을 진실로 감득하고 해석한 다음 적극적으로 상대 역에 반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말은 무대 교제의 강력한 수단입니다. 서로는 언어를 훌륭히 사용하며 그 감정을 훌륭히 체득해야 합니다. 한편 서투른 배우의 경우엔 최대한 비언어적 에튜드로 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언어보다도 먼저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내면적으로 풍부한 인간으로 단련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소민 화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무대 교제라는 건 무대 위에 설 상대 배우와 말로 대화를 하며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죠. 말로 주고받으며 상대역과 사상을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때 주고받을 사상과 내면적 사색의 지향점을 훌륭하게 설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무대 교제랍시고 알맹이 없는 말만을 건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단단하고 풍부한 정서, 논리,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대 과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피력하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술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행동이며 인간 정신생활의 미묘한 정서를 나타낸 인간으로서의 배우가 자신의 심리와 육체로 직접 재구현하는 특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술 창조에 대한 고정화된 방법론의 적용은 배우의 감정과 정서를 냉정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험예술의 수업체계가 대두되는데요. 이것은 현실 생활과 인간 심리 자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논리에 따라 감동적인 예술 형상을 창조하도록 돕습니다. 배우는 평상시에 길러낸 생활 현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육체 행동의 회상 연습을 훈련합니다. 이는 배우로 하여금 없는 물체에서 실제 대상물을 볼 수 있도록 하며 배우의 행동이 가상이 아니라 실제적 형상을 볼 수 있다고 관객들이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비록 종이로 만들어진 바위일지라도 실제로 아주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하는 기술인 셈입니다. 이 연습은 배우의 연기에 상상력과 진실성의 감정을 배양합니다. 배우는 이렇게 점점 폭넓은 인간 감정의 소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창규는 배우 수업 배양의 문제와 역형상 창조의 과학적 방법 수립의 문제, 그리고 상기 두 문제의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극장 예술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확립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과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먼저 배우 예술 창조의 기본 특징입니다. 배우 예술이 여타의 문학이나 음악, 미술과 같은 다른 예술과 구별되는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먼저 살아있는 인간인 배우 자신이 직접 표현 재료라는 특성입니다. 자신의 심리와 몸을 재료로 제공하는 배우 자신은 동시에 그것을 다루는 예술가이며 실현자입니다. 둘째, 배우의 예술이 직접 관객 앞에서 진행되며 그들과의 상호적이고 밀접한 관계에서만 완성된다는 속성입니다. 또한 가슴에 인상적이고 생동적인 예술 현상을 남겨 계속적 재창조를 이끕니다. 셋째, 배우 예술은 반복 불가능한 순간의 예술이며 계속적으로 창조 과정에 있다는 점인데요. 객석과의 직접적 연관 속에서 항상 재창조 가능하며 매번 예술적 정렬을 검사받을 수 있다는 무대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재희 학우님께서는 공민적 감정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민적이라는 것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국가라는 틀 안에 위치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감정이 북한 연극계가 지향해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신창규는 배우 예술의 특성으로서 언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배우의 면모입니다. 우리는 배우적 면모를 규정할 때 그가 우선 독자적인 자립적 예술가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는 연출가의 영감이라는 가위 밑에서 찢겨버리는 피동적 재료가 아니라 자신의 열정을 다해 관객에게 필요한 감정을 창조해내는 지각된 자립적 창조자입니다. 여기서 지각된 자립적 창조자라는 것은 발신자인 배우는 수신자인 관객에게 연극에서의 자신의 연기를 통해서 어떠한 감정을 메시지 삼아 송출합니다.
희곡의 맥락상 이 연기에서는 슬픔이 느껴져야 한다 식으로 연기에는 오디언스에 대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집단적이고 종합적인 예술인 연극이나 영화에 서 있는 한 배우는 자신의 심리, 육체적 수단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 조함이 우선적으로는 연극의 사상 예술적 목적을 위해 집단의 이익에 복종될 때도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천재적으로 연출된 무대적 화폭을 흐리지 않으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공산주의적 극장 도덕 윤리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상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예술의 선차적 요구는 무대 위에서 참다운 인간 정신생활을 창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배우는 희곡에 부여된 환경에서 목적의식성 있는 유기적 행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 정신생활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요. 다음 단계인 세련되고 표현적인 예술 형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부 기술에만 치중하거나 외적 형식에만 치우치는 그런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우 기술의 의식적 소유로부터 그에 의한 잠재의식적 이용이라는 교육 원칙에 의거해야 합니다. 행동 과정에서 화술과 언어 행동이 실천되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역을 세련되게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외형으로 표현되지 않고 배우 마음속 스크린에서만 명연기가 떠오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체험예술의 본질입니다. 사실주의 연기체계는 배우의 진정한 체험에 의해 최종적으로 형상에 재현되게끔 하는 체험예술 방법론을 염두에 둡니다. 이때 재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재근 학우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소련에 의해 공인된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이 리얼리즘 연극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제창된 이론임을 고려한다면 재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주의적 개념일 것입니다. 재현은 리얼리즘에서 활용될 때 문학작품이 세계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가 하는 미학적 관점과 연관된 용어로서 쓰이는데요. 세계를 접하며 획득한 감각들의 참된 모습을 구체화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배우가 자연스럽게 감정을 발현시켜서 극의 역할을 연기해야 한다는 체험 예술의 본질, 여기에 합치되기 위해서 그 극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반영하고 재현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연기했던 역할을 똑같이 모방하며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현상과 극중의 역할을 문학의 무대 위에서 풀어서 꺼내놓다, 표현해낼 것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는 어떤 역을 형상하건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인간 예술가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배우가 자기 역할을 내면화해서 자신의 심리 유체적 존재로 점유해 생동한 현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배우는 역할의 사고와 감정을 충분히 연구해서 그에 기초하여 연기해야 합니다. 배우의 개성적 감정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그는 자체의 테두리 안에서 해방돼서 다른 사람의 체험까지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는 자기로부터 체험하며 활동하면서 자기와 역할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그는 인간 예술가로서의 본인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그에 의해 창조된 타인으로 있어야 합니다. 배우와 역할의 창조적 합류는 그 둘의 기계적 조립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역할을 발견하면서 역할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배우의 의식적 창조에 의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배우가 된 이상 무대적으로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말은 관객에 대한 반작용의 가장 위력한 수단으로 배우 예술 창조의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극이 다른 종류의 예술보다 강한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 주요 원인이 언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정신생활 내면의 다감한 정서와 외적 표현인 아름다운 억양 등 기술, 즉 배우의 언어와 등장인물의 역할이 예술적으로 일치되었을 때 관객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아무리 풍부한 감정으로 생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의 역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언어 행동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배우라 하더라도 당장 맡은 역할에 대한 지각 없이는 그의 언어 행동이 수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적 대사 암기를 멈추고 대사 내면에 깊숙이 깔린 심리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우의 발성과 억양, 즉 언어로서 무대에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건 및 사실들에 대한 주의에 의해 지각되는 심리인 언어 행동보다 표상의 결과만을 연기하는 배우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적 연기는 배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건이나 무대적 허구에 대해서 조급히 결과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데서 오는 죽은 감정의 기계적 복사입니다. 연습된 대사에 대한 정상적인 심리적 축적 없이 막연한 감정으로 급하게 연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당장 여기에서 새롭게 보고 처음 듣고 말하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본사 기자가 쓴 형상실기 습작을 읽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사 기자가 연극인 동맹중앙위원회 연기분과에서 잡지를 통해 발표하는 실기 훈련 자료인 형상실기 습작을 읽고 쓴 내용입니다. 습작안들은 그 주제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훌륭하지만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있다면서 지적하는 내용들인데요. 형상실기 습작은 역 창조에서 배우들이 부여된 환경에서 극적 과제로 정확한 육체적 적응과 자감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훈련입니다. 이때 행동이 없는 설명보다 주인공의 행동 목적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서술이 필요합니다. 연극에서는 부단한 행동을 통하여 인간의 개성과 성격을 나타내며 그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형상실기 습작에서도 행동이 드러나야 하며 행동적인 과제가 선명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또한 무대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을 무시해선 안 되는데요. 생활에서 있었던 극적인 한 토막을 무대 위에 구현한 것이니만큼 무리한 시간 경과나 장소의 이동은 피해야 합니다. 영화에서나 처리될 수 있을 법한 먼 거리와 긴 시간은 불과 몇 분 사이에 진행되는 형상실기 습작의 무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장영길의 공작원이라는 습작인데요. 이 습작의 처음, 중간, 끝을 나눠보았습니다. 처음은 적막한 밤의 종소리에서부터 종에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진 영철까지, 중간은 정신을 차린 영철에서부터 쪽지를 써서 만년필 뚜껑에 넣고 방 안에 두는 영철까지, 그리고 마지막인 끝은 적들에 포위된 영철이 수류탄을 던지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는 장면까지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전환점으로 삼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과 중간의 전환점은 극의 분위기와 사건의 전개를 암시하고 정신을 잃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전환점에서 장면을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중간과 끝의 구분점은 극의 클라이막스로서 가장 주목되어야 할 부분에서 결말로의 장면 전환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